안녕하세요. 세계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를 통일한 진나라가 등장을 했다가 한나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변화를 겪고 인도에서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가 크게 융성하던 시절 우리가 오리엔트라고 부르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성립과 문화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적인 지형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의 잦은 침략을 받으면서 수많은 나라가 만들어졌다 멸망을 하는 복잡한 정치의 모습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개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나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타이트라는 나라입니다. 히타이트는 바빌로니아라고 함무라비 왕과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했던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히타이트는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하고 특히 철제 무기를 사용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와 함께 페니키아도 기억해 볼 만합니다.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평야가 좁고 산지가 많은 이런 특성 때문에 농업보다는 일찌감치 지중해를 통한 무역과 이 무역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식민도시 건설에 앞장섭니다. 장거리 먼 여행을 가서 상업 활동을 하려다 보니 계약 문서가 필요했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계약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알파벳의 기원이 된 소리 글자, 지금 알파벳의 근원이 된 글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페니키아와 함께 헤브라이라는 나라도 기억해 볼 만합니다. 헤브라이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부 다 자연신, 하늘신, 바람신, 모래의 신, 천둥의 신, 이런 자연신, 다신교를 믿고 있을 때 이 헤브라이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 유일신을,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 종교가 유대교이고요. 이 유대교는 나중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 나라가 혼재하던 이 오리엔트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아시아,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거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까지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힘만 믿고 가혹한 통치로 각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 작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어렵게 통일한 나라가 35년 만에 멸망하고 말죠. 마치 진나라가 춘추 전국을 어렵게 통일해 놓고 가혹한 통치 때문에 15년 만에 망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갖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한 후 메디아, 리디아, 페르시아 등등으로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던 이 오리엔트 지역을 다시 한번 통일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서아시아를 재통일을 했는데 이때의 왕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왜 아시리아가 빨리 망하게 됐는지를 반성을 하면서 아주 최대한 관용 정책을 펴죠. 최소한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만 한다면 각 지역들이 자신의 종교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통치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다스림으로써 아시리아와 달리 페르시아는 200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 정도 넓은 땅, 세계적인 대제국, 이렇게 넓은 땅을 처음으로 차지한 큰 영토를 차지한 대제국을 첫 번째 건설한 나라로 페르시아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주를 설치하고 주의 책임자로서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총독을 감시하기 위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총독의 일거수일투족을 황제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또한 교통의 발달을 이루는데요. 특히 킹스로드, 왕의 길을 건설을 해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에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까지 기존에 3개월 정도 걸리던 이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죠.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일주일 안에 서로 소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데, 이 길을 통해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과 무역 또한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활기가 돌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도 건국한 지 200년이 지나서 서기 4세기 후반이 되게 되면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자주 왕의 길을 통한 세금 운송로를 공격을 하던 그리스를 공격을 하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스와 아테네와의 전쟁을 우리 페르시아 전쟁, 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페르시아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실패하면서 한번 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 이후 이 그리스를 차지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반격을 받아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맙니다.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무너진 후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 헬레니즘이 만들어지지만 알렉산더 대왕 또한 인도 원정 중에 전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 이후 이 페르시아가 있던 땅에는 여러 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는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는 이란 북동부 지역을 차지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말탄 부대를 많이 키웠죠. 그러면서 이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던 한나라,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지나가고 있던 비단길 무역에 참여하면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파르티아와 함께 이 지역에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나라가 있는데요. 박트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박트리아는 우리가 중국을 배울 때 장건이 흉노를 제압하기 위해서 연합하고자 했던 월지라는 나라로 알려진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면서 기원 후 3세기가 되면 다시 옛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부활을 내걸고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주변국을 다 정복을 한 이후 동서교역로, 비단길을 차지하면서 더욱더 성장을 해서 이 그리스의 자리를 대신했던 로마나 비잔티움 제국과 경쟁을 해 나갑니다.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 또한 문화의 호수라고 해서 여러 지역의 문화를 모두 통합하고 받아들여서 세계적인 여러 지역의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나중에 무함마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할 때까지 400년간 지속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이슬람에게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망할 때까지 622년 정도까지 거의 1000년간 유지되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케메네스와 사산왕조로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문화는 대단히 국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페르시아는 아시리아의 폭압적인 방식이 반발만 불어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포용 정책을 펴죠. 세금과 병역 의무만 지키면 각자의 종교와 관습을 다 인정해 주고요. 특히 대표적인 사건이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땅으로 가서 신전을 짓고 자기들의 종교를 믿도록 허락해 준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는 안정된 국가를 이루고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문화가 국제적인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포용적인 정책과 함께 놀라운 교통로 덕분입니다. 특히 왕의 길을 통해서 제국 내부 및 이웃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문화와 물자가 페르시아로 집중하게 되면서 다양하고 국제적인 성격의 페르시아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문화 요소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의 시인인 아우라 마즈다를 불, 밝음 이런 것과 동일시하면서 숭배하는 것인데요. 불을 숭배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배화교라고도 부릅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제국 통치에 활용을 했고 서아시아 넓은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다른 종교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조로아스터의 최후의 심판 또는 천국과 지옥, 구세주의 등장 같은 이 교리들은 후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성립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상 페르시아 제국이 오리엔트에서 차지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